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뉴욕을 방문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파워볼 1등의 당첨자가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교량 통행료가 다음 달 2일부터 13달러로 오릅니다.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인들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4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재외선대위 위원장 원유철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하고 대통령 선거에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문입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현행 만 65세 이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던 복수국적 연령을 55세까지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원유철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뉴욕 한인사회를 방문합니다. 원 의원은 동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하고 다음 달 있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12월 1일 날 토요일 날 12시에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오십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저희가 12월 19일 날 있는 대선에 관해서 투표 독려를 좀 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그동안 동포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하시고 오늘은 그거를 좀 알리는 그런 간단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포 정책은 크게 6가지. 영주권자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현행 만 65세 이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던 복수국적 연령을 55세까지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 해외 거주 동포들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의 역사, 문화, 한글 교육 지원 방안, 유학생도 정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입니다. 새누리당 재외선대위 국민행복단 뉴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원유철 의원 재외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은 오는 토요일 낮 12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당첨금 5억 8천만 달러, 대박 로또 파워볼의 당첨자가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에서 나왔습니다. 파워볼 로또 웹사이트는 당첨번호인 5, 23, 16, 22, 29 그리고 파워볼 6이 적힌 티켓이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에서 각 한 매씩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은 무려 5억 8천만 달러로 아직 당첨자가 나타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6일 이후 16차례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 액수가 불어난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메가밀리언 복권의 6억 4천만 달러에 이어 미국 로또 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당첨 확률은 약 1억 7,500만 분의 1로 이는 한 해 동안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습니다. 파워볼 로또는 59개의 흰색 공 가운데 5개와 35개의 붉은색 파워볼 가운데 1개를 뽑는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통행료가 또 오릅니다. 지난해 9월 8달러에서 12달러로 대폭 인상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13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통행료가 오는 12월 2일 새벽 3시부터 13달러로 인상됩니다. 인상 대상 터널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과 고달스 브리지, 베이온 브리지, 그리고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 등 6개 교량과 터널입니다. 이는 지난해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지패스 통행료도 함께 인상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4시와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까지 현재 $9 25센트의 이지패스 통행료가 $10 25센트로 인상됩니다. 기타 시간대에서도 $7 25센트에서 $8 25센트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 2014년에는 $14, 2015년에는 $1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항만청의 허술한 재정 관리로 발생한 적자를 차량 운전자에게 떠맡기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자본 확충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E3 코리아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특별 취업 비자 쿼터를 배정받아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 내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지역 총영사들은 지난 26일 열린 2012 2차 회의에서 앞으로 본격 추진될 비자 쿼터 확대와 관련 미국 지역 공간 간 협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영사들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가 한국민 일자리 확대와 한미 간 서비스 교역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현재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배정하고 있는 8만 5천 개의 일반 취업 비자 쿼터와 별도로 1만 5천 개의 비자를 한국 출신자에게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2014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과 기업들은 한국의 땅을 사들이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한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42배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도 9월 말 현재 미국 국적의 일반 한인과 법인 등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는 약 1억 2,167만 제곱미터로 외국인이 한국에 보유한 전체 토지 면적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한국 토지 소유 추이는 200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는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3, 4분기까지 미국 국적의 한인과 법인들이 신규 취득보다 처분에 나서는 사례가 더 많아지면서 토지 보유 면적이 감소한 것입니다. 한인들이 사들인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29%, 주거용 7%, 상업용 2.5%, 레저용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순수 미국인과 업체들이 보유한 땅도 포함되긴 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미국 국적의 한인과 법인 소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외국인 소유의 한국 내 토지는 총 2억 2,556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전체 면적으로 77.7배, 한국 전체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3조 7,5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 폐교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던 플러싱 고등학교가 또다시 폐교 우선 대상 학교에 지목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플러싱 고교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러싱 고교를 특목고로 전환해 폐교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11월 모임에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지난해 추진을 시도했다 무산된 플러싱 고교의 특목고 전환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런킴 뉴욕주 상원의원 당선자 배출에 탄력을 받아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측은 플러싱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한다면 우수 학교 유치로 지역사회 발전과 우수 아시아
아시안 학생들을 흡수해 폐교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란킴 당선자를 비롯해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 등과 같은 퀸즈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부모 협회 등과도 연계해 플러싱 고교의 특목고 전환 사업을 지역사회 공동 목표로 함께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가 절실합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 7월에서 10월 지방법원 통계 자료에서 주내 한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펠팍의 형사법 위반 건수는 총 294건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270건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레오니아는 총 239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206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이외 데머레스트, 퍼라모스, 테너플라이도 1%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잉그루드 클립스는 41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무려 59%나 줄었으며 리치필드도 지난해와 비교해 33% 감소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형사법 위반 건수가 총 2,783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버겐 카운티의 형사법 위반 건수는 총 22,548건으로 21,936건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3%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로는 총 29만 6,476건으로 29만 2,502건을 기록한 전년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재선 출마 입장을 밝힌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누구와 맞붙어도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 주지사 재선에 도전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잠재 후보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민주당의 차세대 샛별 코리 부커 뉴욕 시장과 맞붙어도 18%포인트 이상의 표차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잠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민주당 후보인 리처드 코디 주 상원 의원과 맞붙을 경우도 크리스티 주지사는 5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바라 부어노 주 상원과 루 그리널드 주 하원 의원과의 가상 경선에서도 크리스티 주지사는 각각 61%와 62%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 같은 신뢰는 샌디 이후 급상승해 당장 선거가 실시된다면 65%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샌디 이전 지지도보다 15%나 급상승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접어들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싫으면 떠나라식이 아니라 우선 임산부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27일 발의한 임산부 직원 차별방지법은 직장 내 임산부들에게 고용주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 법안은 단순히 고용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연방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고용주들이 임산부 직원의 요구에 이전보다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서서 일을 하는 임산부가 의자를 요청하면 주치의에 서명이 있는 요청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고용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을 거부당한 직원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임스 베커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직장 내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 임산부가 지난 10년간 35%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드림 법안에 이어 공화당도 이민개혁에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3단계에 걸쳐 합법 비자와 영주권을 제공하겠다는 어치브 법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상원의 드림 법안이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발의됐습니다. 상당수 이민자와 소수계 유권자들을 구제해주는 공화당의 어치브안은 드림 법안과 비슷하게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지만 그 폭이 좁고 취득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도록 규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안 내용에는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가 않고 일단은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가족 초청이라든지 그런 그 직장 고용주 초청으로를 통해서만 이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요. 어치브 법안에 따르면 구제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14살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28살 미만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W1 비자를 받고 6년 안에 대학 과정을 마치거나 미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3단계에 나눠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 취득에 최소 14년이 걸리도록 제한합니다. 선거 이후에 어떤 이민자들의 투표를 통한 어떤 이민 개혁에 있어서 공화당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이제 추방 중심의 어떤 그런 이민 정책만 가지고는 설당이 없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제스처 차원에서 각종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라틴계와 아시안 유권자 등 소수계 이민자의 7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 역시 이민개혁에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공화당의 행동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 역시 드림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1월부터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남성을 이기는 여성 레슬러들, 사라질 트윈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강아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남자 선수를 가볍게 넘겨버리는 여자 레슬링 선수. 요즘 볼리비아에서 인기 만점인 여성 원주민들의 레슬링 경기입니다. 여자 선수들끼리의 시합도 인기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의 대결. Cuando yo gano, la gente, los niños, los jóvenes, las señoras más que todo, se sienten muy contentos porque estoy ganando. Y más que todo cuando le gano al varón, a un varón luchador. 남성 중심 사회인 볼리비아에서 남성을 때려눕히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란 빵 속에 하얀 크림이 든 미국의 국민 간식 트윈키. 얼마 전 제조사의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without them. 가게에 몰려가 남아있는 빵을 사재기 하는가 하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는 원래 5,000원가량에 팔렸던 10개들이 한 상자를 수백만 원에 판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I can't imagine it. I can't imagine somebody being so stupid to pay it, and somebody who would even ask that for it. Would you pay $3,000 for something? Absolutely not. What do you think of that? 하지만 트윈키를 다시는 맛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 된 트윈키가 실제로도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주인인 KTC 가족을 구한 닥스훈트견 트루. 눈이 보이지도 귀가 들리지도 않는 다리 3개뿐인 장애견입니다. He came in barking, which he didn't normally do, but he had to go outside, so I opened the front door and it was just a wall of flames. 잠을 자고 있던 탓에 불이 난 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KTC와 생후 7주밖에 안 된 아들 모두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He deserves a lot of loving. I'm glad that we saved him. 장애가 있어 버려졌지만 KTC에게 구조돼 한 식구가 됐던 트로. 결국
자신을 구해준 주인과 아기의 목숨을 살려 은혜를 2배로 갚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74세 이모 씨가 자신의 딸 김모 씨와 말다툼 끝에 부엌칼을 휘둘러 김 씨의 머리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이 씨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딸에게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마구 칼을 휘둘렀으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체포하고 사건에 사용된 부엌칼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한인 32세 박모 씨가 또 다른 박모 씨와 시비 끝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 박 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2급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사실도 드러나 이민 재판에도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 풀턴 스트릿을 지나던 버스가 주택으로 돌진해 잠자고 있던 5세 남자 어린이가 숨졌으며 7세 형은 부상을 입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오클랜드 브레이크넥 도로를 주행하던 26세 제임스 그리핀은 도로에 있는 물웅덩이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충돌, 전신마비와 함께 언어 능력까지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비포장 도로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버겐 카운티가 $200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측은 규정에 따라 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밤늦게부터는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끼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